242번? 242번? 242번은 결론은 이거 무슨 문제냐? 이거 뭐 쌓아가지고 만들면은 뭐야?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문제야? 최종 배수 문제야? 최종 배수 문제 아니야? 이거 쌓아가지고 되는 건데? 근데 왜 물어봤죠? 이거 풀지 않았어요? 이거 다시 물어봐야 돼? 일단 최종 배수 구하면은 내 그림 그렸을 때 18,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뭐야? 6? 최대 공약수 해가지고 이게 뭐 처음 2로 가나? 9, 5, 3? 그 다음 3으로 가나? 3, 5, 1? 이게 끝났잖아. 최종 배수 몇인가 그래서? 90인가? 90이면 얘는 몇 개 필요한 거야? 18은 몇 개 필요한 거야? 5개. 가로에 이게 5개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가로에 5개. 가로에 5개 들어가고 이렇게 5개 들어가는 거고. 세로에는 몇 개 들어가는 거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5개, 여기 5개 들어가고 여기 몇 개야? 세로에 9개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높이에는 6이니까 15개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 모서리의 길이는 뭐 90이라고 쳐. 필요한 벽돌의 개수는 이거 다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틀렸죠? 뭐가 문제죠? 9, 5, 45에다가 15 곱하면 5, 5, 25, 5, 4, 20, 45 해서 675가 빈가 보네? 이제 뭐가 틀렸는 거죠? 더하면 몇이야? A 더하기 B야. 765. 뭐가 문제였죠? 뭐 벽돌이 개수 망했어요? 네? 뭐 이거 곱했어 이거? 혹시? 네? 아니요? 그럼 왜 틀린 거죠? 찾아보세요. 제가 왜 틀렸는지. 나는 왜 틀렸을까? 내가 틀린 이유는 뭐 가로에 5개 들어가는 거고 세로에 9개 들어가고 높이에 15개 들어가니까 다 곱해주면 이제 벽돌 개수 나올 것 같은데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성화야?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죠. 왜 틀렸죠? 이유를 찾으세요. 왜 틀렸는지 뭐 모른다고 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질문. 245가 다 잘못 곱했어요. 200, 곱했는데 275가 안 나와요. 240 몇 번? 2번이요. 245번? 준홍이네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은 300명보다는 많고 400명보다는 적을 때 전체 학생의 6열, 7열, 8열로 세워도 항상 2명이 남는다. 야 그러면 6년, 7열, 8열로 세워도 항상 2명 남는데 그 6, 7, 8의 최종 배수 구한 다음에 플러스 2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6, 7, 8의 최종 배수は몇이에요? 336. 336이야? 336 최소. 네? 어쨌든 간에 공부해서 2, 3, 7, 4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6, 7이 42. 그럼 최종 배수는 168 아니야? 근데 왜 말하지? 맞아. 아니, 336에서 2에 더해서 338이 나왔거든요. 일단 뭐 168이니까 최종 배수가 뭐도 가능한 거냐면 170, 전체 학생이 이제 9열로서 명이 나오는데 일단은 170명도 가능한데 그 다음에 또 2배 하면 몇이죠? 332요. 2명 더하면 338명이 있는 거죠, 결론은. 388명이 있는 거야. 왜냐면은 학생 수가 300부터 400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요건 안 되죠? 왜냐면 학생 수가 그 300부터 400 사이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최종 배수 구한 다음에 2만 다 더하면 되잖아. 2 더해서 나온 것 중에서 얘가 이제 그 범위 내에 있는 거야. 338명이. 근데 9명씩 태웠다 했잖아. 그럼 9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9열로 태웠으니까? 그럼 몇 명이 남냐? 338을 9로 나누면 9, 3에 27이 되겠고 68이 되겠죠? 그 다음에 9, 6에 54, 7, 9, 63에서 5명 9열로 세우면 한 열당 37명씩 들어가네. 37명씩. 그러니까 9열로 이렇게 딱 태워.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딱 조장 선생님이 이제 정규생이 딱 나왔어. 9열로 서! 그러면 이제 37명씩 9줄이 나오고 이 5명이 이제 저 옆에 이제 외따로 혼자 있는 거죠.
그죠? 독수리 오형제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남는 학생 몇 명이다? 5명이다. 재승현이 이렇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재승현 전화하지 말라고 했을까? 학교는 여기 있는 거 모르냐? 재승현? 4시 반에 온다. 재승현 왜 전화하는지 모르겠네. 또 수업 하는 거 몰라? 그걸 안 차구나, 그래. 몇 번 이렇게 끊으면 대충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아니야? 눈치가 없네. 눈치가 없다, 조금. 자, 그 다음에 몇 번 또 몰랐습니까?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다 찾으세요. 다음에 또 나오면 틀리지 말고. 우리는 이제 월말 평가와 다르게 이제 소인수 분해가 끝나면 이제 소인수 분해 관련된 테스트를 봐야 되겠죠. 전체 범위 테스트, 그치 송아야? 껌이죠? 전체 범위 테스트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소인수 분해 관련된 테스트는 이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열심히 집에서 닌텐도로 인터넷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우리가. 테스트를 보면 다 나오죠.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막 체크 안 해도 대충 공부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가 보니까 월요일 날이 어차피 수업이 없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어서 너무 슬프죠? 수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24일날 금요일쯤에 테스트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면 따라줘요. 많이 떨어지진 않죠. 이제 좀 불러가지고 이제 남겨가지고 공부 좀 시키겠죠. 이제. 전체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일단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 1학년 때, 여러분 1학기 때 시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 커트라인은 뭐 내가 딱 봤을 때 한 30문제면 커트라인은 26문제 정도, 4개 정도까지는 봐준다. 너무 높아요? 네. 왜 너무 높죠? 엄청 어려운 걸 안 볼 건데. 근데 저는 계속 머리가 높아서. 아니, 머리가 안 좋은 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아예 잘 따라와가지고 잘 이해하고 있으면 풀만한 문제도 낼 거에 뭐 엄청 뭐 아직 우리 심한 문제집 별로 하진 않았는데 뭐 갑자기 막 어려운 문제를 막 주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천재를 보지 않는다니까? 내가 막 안 가르쳤는데 막 어려운 문제 주고 막 이러지 않아요. 몇 문제 정도 그럴 수도 있죠.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사고하는지 보기 위해서. 근데 뭐 그런 문제가 엄청 많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 무슨 뭐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는다. 뭐 없어요? 우리 송아 없어? 질문 없어 이제? 너무 쉬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하시고요. 일단 뭐 다음 시간에도 질문해도 되고 중간중간에 질문해도 되니까 여러분 질문하면 되겠고, 오늘은 뭐를 배울 거냐면 개념으로 이제 노가다판이잖아. 여기 내가 많이 설명할 게 없단 말이야. 개념대를 꺼내면 즐거운 뭐가 나오죠? 우리 송아양 수와 연산에서 두 번째 단원 정수와 형수와 유리수가 나오죠. 그죠? 맞아 안 맞아? 정수와 유리수죠. 우리 태겸아, 정수가 뭐야? Do you know 정수? 영어로 integer? integer가 뭐죠? 영어로 정수인데 정수가 뭐예요? 개념 때는 꺼내보면 없어요? 개념전이 없대요. 오 마이 갓! 두 개밖에 없는데, 야, 두 개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 갖고 온단 말이야? 너무 무거워요? 들기가? 힘을 키우십시오. 이제 고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면 더 많은 걸 들고 다녀야 될 텐데. 아니, 잘 먹으면 큰다. 자, 일단은 맨 처음에 보면은 뭐 양수하고 음수가 나오면서
이제 그 정수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빌드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음의 정수를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시작하는 거고, 음의 정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양수와 음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나와 있냐? 양수와 음수. 뭐라 써 있어요? 기준을 가졌을 때 한쪽에는 양의 부호, 한쪽에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서 표현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요즘 날씨로 보자면 온도죠. 온도가 0도를 기준으로 낮에는 영상으로 갔다가 밤에는 영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닌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에 가다 보면 지하 몇 층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1층이고 0은 없죠, 사실. 0층은 사실 존재하지 않긴 하죠. 우리가 건물을 할 때 통상적으로. 0층도 있어요?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1에서 곧바로 올라가죠? 네. 마이너스 1로 가긴 하죠. 0층 본 사람, 나 0층을 본 적 있다. 건물에 들어갔는데. 뭐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0이 없죠. 0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에 처음 있는 거를 0층이라고 하지 않고 1층이라고 한 거죠. 그죠? 차라리 뭐 지표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충 땅바닥의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플러스,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제 뭐 지하 몇 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양수, 음수를 많이 쓴다 안 쓴다?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죠? 그래서 이런 양수, 음수를 정의를 하고 이때 양수는 플러스 부호를 붙이건데 일반적으로 플러스 부호는 생략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0 쓰면 뭐 굳이 우리가 안 붙여도 플러스 안 붙여도 그냥 100인 거고, 음수는 생략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이너스 5 있는데 많이 생략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음수일 때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양수와 음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어요. 어디서? 26페이지에서. 그래서 뭐 이익이냐, 감소냐, 뭐 입금이냐, 출금이냐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저한테 잠깐 배우면서 누구를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우고 있는 거죠? 정수를 위해서. 정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수라는 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태겸아 뭐죠? 양의 정수. 오. 양의 정수를 뭐라 부르죠? 자연수라고 부르죠. 자연수. 영어로 하면 이제 natural number.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나랑 이제 많이 운동했던 친구가 0이 보인대. 0도 자연수에 넣어야 된대. 0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 보이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에.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는 거죠? 뭐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호야? 그죠? 그래서 자연수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0은 자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0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음의 정수가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이렇게 정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0의 기준으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단계 더 확장돼서 이 정수하고 뭐를 합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거예요. 뭐 분수 표현되는 뭐 소수랑 유한소수랑 뭐 순환소수가 있는데, 뭐 배운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여기는 2학년 1학기 과정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겠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하여튼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유리수라고 부른다. 유리수 하면 조금 어려운데 이 유리수를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분수예요. 유리수가 있을 유자, 비율 이자, 비율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그게 한문으로 비율로 표현된다는 게 유리수고, 그게 바로 분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분수로 표현되는 게 다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유리수, 여기까지 우리가 1학년 때는 다루겠다. 이 분수까지. 그리고 이제 꼭 묻는 애들이 있죠? 선생님, 정수는 분수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설명하면 되니, 얘라마? 바보? 왜 정수는 유리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당당하게. 그냥 분모가 1인 거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있겠죠. 정수는 분모가 1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게 되겠고, 우리가 자주 중학교 1학년 때 좀 집중하는 거는 이쪽 정수 쪽이랑, 여기는 2학년 1학기 때 여기 유리수 계산, 분수 계산에 우리가 좀 진심으로 좀 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이쪽 정수 쪽이랑 분수 쪽, 여기는 잘 안 다뤄요. 여기는 이제 2학년 1학기 단원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조금 열심히 다룬다. 됐나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유리수는 쉽게 얘기하면 분수다. 분수로 표현되는 거를 다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른다. 그럼 뭐 배우진 않았지만 유리수가 있으면 왠지 또 뭐가 있을 것 같죠? 없을 무자를 써서 무리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부분들인데,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무리수. 그래서 거기까지 합쳐지면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 실수, 리얼 넘버라고 부릅니다. 리얼 넘버, 진짜 존재한다. 거기까지 존재하는 수들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뭐 그거는 또 중학교 내내 배울 테고, 그래서 이쪽 단원에서 보면은 뭐 왼쪽은 좀 민망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잘 나타내시고요. 내가 굳이 안 풀어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모르겠다 그럼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딱 봤을 때 입금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우리 송아야? 입금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 출금은 마이너스죠. 내 돈에서 나가는 거죠. 너무 슬픈 이야기죠. 나가면 슬퍼지죠.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죠. 아닌가요? 세뱃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PC방 가서 돈을 썼으면 이제 돈이 나갔다. 그런 거죠. 그렇죠? PC방 가서 돈 많이 써요? PC방 안 가요? 그럼 우리 여자친구들 어디 가나요? 노래방, 코노? PC방, 남자친구들은 PC방 좀 가는 것 같고, 친구들과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발로런트를 하는 거겠죠. 뭐. 하여튼 뭐 알아서 하시고요. 취미생활은 잘 즐기시고 공부만 하세요. 뭐 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놀 때도 놀고 공부할 때도 놀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유제 3번에 양의 정수를 골라봐라. 예제 3번에 양의 정수는 누구냐? 우리 태겸아? 양의 정수 누구니? 여기 있니? 양의 정수? 없니? 태겸아? 1이 있어요? 여기? 1이 있니? 여기 1이 있어? 나 안 보이는데? 예제 3번에? 너 보이니? 아니 양의 정수 부르다니까. 너 지금 한국말 모르는 거 아니지 지금? 지금 우리 의사doctor 나 영어로 얘기하는 거 아닌데 나 그치? 나 영어로 얘기 아니지? 나 영어로 얘기한 줄 알았어 갑자기. 그죠? 자, 그죠? 내가 혹시 영어로 얘기한 줄 알았다? 태겸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정수는 우리 뭐가 있니? 우리 예람아?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12. 눈치챘네. 마이너스 4분의 12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2번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분의 12. 이게 마3이죠. 꼽지 말자. 자, 정수에 송아야 뭐가 있습니까? 정수에 응. 2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분의 12. 그 정도는 여러분이 가뿐하게 잘 알죠? 그죠? 네. 그죠? 그러면은 수인아, 양의 유리수는 뭐가 있습니까? 7분의 2. 끝이에요? 네. 양의 유리수라는 거는 정수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불러야 됩니다. 0이랑 0은 양의 유리수가 아니죠? 슬프지만. 잠깐만. 그죠? 플러스가 아니다. 0은 뿔도 마이너스도 아닌 박쥐 같은 놈이다. 그죠? 플러스 6.2. 플러스 6.2. 그 다음에 플러스 4까지 얘기해야지 이게 양의 유리수가 되겠죠? 아니에요? 그죠?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죠? 까먹었는데? 지우요. 지후지. 네, 사실. 지후는 이제 음의 유리수를 불러보십시오.
외우겠죠 이제. 두 번 들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1도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네. 정수도 무조건 얘기를 해라. 유리수에는 정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큰 놈이에요. 유리수에 정수가 포함되니까 마이너스를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얘기했죠? 마이너스 6분의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2까지가 음의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수까지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정수를 놓는 친구가 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를 얘기하겠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되지만 정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되는 건 정수 아닌 것들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우리 얘랑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가 있을까요? 정수 아닌데 유리수인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7분의 2. 7분의 2 플러스 6.2. 플러스 6.2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오케이. 이 정도가 되겠죠? 나머지 다 정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리수 중에 정수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헷갈리지 말아라. 머릿속에 유리수에는 두 개가 있는 거지.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 거고, 정수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양의 정수, 음의 정수로 나눠진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고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수해서 많이 틀려요. 남자애들이랑 되게 많이 틀려요. 맞으라고 하면 냈지만 많이 틀린다 애들이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틀리면 안타까운 거죠. 이런 거 틀려요. 어려운 거 맞고 되게 쉬운 거. 아 진짜라니까. 테스트 같은 거 보잖아. 어려운 거 다 맞았어. 이런 거 틀려. 아, 진짜라니까. 그래서 100점이 안 나와. 태경아, 너 그럴 거 같냐 안 그럴 거 같냐? 그치? 너 그럴 거 같지?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느낌이 벌써 오잖아. 아, 내가 그럴 것 같다. 조심해야 되겠다. 아, 느낌이 오잖아요, 벌써. 여러분들이 이 정도 조심해야 됩니다. 뭐 밑에 것들 쭉 풀어보시고요. 안 되면 또 물어보시고요. 자, 이제 수직선을 나누는데 이 수직선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수직선. 왜냐면 수직선은 눈에 보이잖아요. 안 보여? 안 보니까? 아니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여요? 아, 눈 안 좋은 거 아니지?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 너 보이냐? 얘랑 보이지? 수직선이야? 그래. 안 보이면 나 또 큰일 난 줄 알았잖아. 나 안경 타야 될 줄 알고. 어머니께 전화할 뻔했잖아. 얘랑 안 보인답니다 수직선이. 안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수직선이 있고 이제 기준이 항상 0이 있는 거죠. 0이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수직선은 사실 뭐가 다 포함되어 있냐면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어요. 뭐도 있다고? 무리수까지 있는데 그냥 무리수는 일단 제껴요. 그냥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 이 수직선에 모든 게 있어. 유리수가 여기 다 안에 있어요. 유리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유리수가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표현된 것 중에서 이렇게 가는 거 한 칸씩 가는 거를 보통 우리가 정수로 간다고 보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5가 되는 거고 이 왼쪽으로 가면 뭐라고 부르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면 되겠어요. 나는 여기부터 마이너스 100으로 쓰겠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죠. 자기 혼자 그렇게 가면 곤란해진다. 우리는 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 왼쪽에 있으면 음수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찍히는 거는 정수들이 다 찍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어디에 있겠냐? 이 정수를 뺀 게 나머지 유리수 아니야? 요 사이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이 있는 거겠죠. 당연하겠지만. 그죠? 사실 안에 무리수도 있어요. 무리수도 있지만 무리수는 일단 제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요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이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깔짝깔짝 거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거기 예제에 보면 뭐 3분의 2다. 3분의 2면은 요거를 0부터 1까지 택칸으로 나눴을 때 몇 번째 칸에 있는 거죠? 택칸 나눴을 때 두 번째 있는 거를 우리가 3분의 2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유리수까지 배우잖아. 그럼 이 수직선상에서 이 유리수가 어디 있는지 표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표시를 못하는 친구들이 간간히 있어요. 내가 이래서 뭐 이래 썼어. 마이너스 4분의 13 어딨니?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4분의 13이 어디 있는지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찍을 수가 있어야 돼요. 못 찍잖아요? 그럼 제대로 지금 공부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죠. 이 안에서 이 수직선상에서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정수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3 어디에 있어야 되냐 봤더니 어디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3보다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 이제 다등분 때려가지고 다등분 때려서 요거 한 칸 더 가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3이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를 배우는 게 이번 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수와 유리수는 어디서 놀아야 되냐? 수직선에서 노는 거야. 다 수직선에서 약속한 거야. 그래서 이 수직선에서 노는 게 자유자재가 되면은 오케이 통과.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좀 애매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제 4번을 보면 지금 A가 어디 있냐, B가 어디 있냐, 이게 수가 몇이냐를 지금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옳지 않은 거는 송아야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5번. 5번! 아니야, 5번 아니에요. 5번 아니에요. 1번이요. 뭐 맞는 사람이 2번. 뭐 다 틀려요. 어떻게 2번, 3번, 3번. 어떻게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답은 3번이 되겠죠. 지금 이게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헤매고 있었다. 슬프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기본적으로 연산은 배웠지만 기본기가 흔들리고 있다.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표현하는 원칙을 아셔야 되는데, 표현하는 원칙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이라고 부르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분의 23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쉽게 보자면 5, 4, 20에서 4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를 찾아요. 4를 찾으면 여기 있잖아? 여기서 5분의 3을 더했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일까요?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일까요?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겠죠. 이제 5라는 거는 이게 뭐야? 이거를 몇 칸으로 나눴다? 5칸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5분의 3은. 그래서 4하고 5 사이에서 5칸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5칸 나눴어. 그 중에서 몇 칸 갔다? 오른쪽으로? 3칸 간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바로 5분의 23이 되는 거죠. 요런 거. 만약에 아까 전에랑 좀 다르죠. 아까는 이게 왜 왼쪽으로 갔냐? 마이너스 4분의 13은 이게 마이너스 3 빼기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4분의 13은 4, 3, 12가 돼서 마3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3에서 마이너스잖아. 그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으로 가는 거지. 왼쪽으로 4등분 때린 다음에 4니까 그 중에 한 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표현할 때 일단은 정수는 좀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만 남겼을 때 플러스 쪽으로 가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쪽이 나오면 그곳에서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죠. 난 오른쪽과 왼쪽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기가 무슨 손잡이인지를 잘 보시고 나는 왼손잡이다. 왼손잡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손가락이 다 오른손이에요? 여기가 오른쪽이다. 반대는 왼쪽이다. 양손잡이 어떻게? 양손잡이 주로 쓰는 게 있겠지. 그래도 뭐
아무리 양손잡이라도 글씨 쓰는 손 따로 있고 밥 먹는 손 따로 있었지 글씨를 오른쪽 썼다 왼쪽 썼다 이렇게 하는 친구는 잘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선생님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제 5번에 있는 거 마이너스 4분의 11과 3분의 7을 점으로 표시하시고 1번과 2번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도 구하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시를 못한다. 그럼 지금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정말 슬프지만. 뭔가 계산을 열심히 했어. 하지만 기본이 안 돼 있다. 슬픈 이야기죠. 왜냐하면 수직선에서 표현 못한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배우는 거고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슬프지만 아직 유리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잖아. 이거 안 보여? 너네 눈이 안 오냐? 예제 5번에 예제 5번 이제 4번이 잘하시. 아니 이거 풀라고 예제 5번 풀라고 했잖아. 예제 5번 풀라고 했잖아. 한국말이 너무 어렵냐? 내가 예제 5번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으니까 내가 한국말 영어로 쓰는 줄 알겠어. 누가 보면 내가 이 앞에서 영어로 강의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안 되는 친구 은근히 많던데 시켜보면 선생님이. 내가 맨날 야 너는 어떻게 이것도 모르냐? 그러는데 모른대. 모르는 친구 생각보다 많더라. 시키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마이너스 4분의 11과 그 다음에 3분의 7을 표현하겠습니다. 얘는 뭐로 나타낼 수가 있냐? 4, 2, 8이니까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 더하기 4분의 1 해도 돼요. 아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마이너스 3 더하기 4분의 1로도 표현할 수가 있긴 하겠죠. 뭐 알아서 하세요.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갈 거냐 마이너스 3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냐 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못 알아듣게 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3분의 7은 3이 6 해가지고 2 더하기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여기로 갈게요.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몇 등분 한다? 4등분 때리는 거죠. 4니까 4등분 때려서 그 중에서 왼쪽으로 몇 칸 간다? 3칸 간다. 1, 2, 3 여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누가 봐도 마3이 가깝냐 마이 가깝냐 이걸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이거는 약간 뭔가 얘가 지능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정도로 그죠?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가까운지 알 수 있겠죠? 아니야 지우야? 누가 봐도 누가 가까운지 알 수 있겠죠? 모를 정도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죠? 이건 뭐 내가 봤을 때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마3이 더 가깝다. 뭐 이거는 뭐 그죠? 어떻게 막 모를 사람 있을 것 같아 이거? 이렇게까지 꺼냈는데 모르면 좀 문제 심각해지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2와 3분의 1인데 2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3등분에 때리죠. 2하고 3을 3등분에 딱 때려요. 3등분에 때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7이고 2가 가깝냐 3이 가깝냐는 지나가도 강아지다 알겠죠? 누가 가깝죠? 2가 가깝죠? 3이 가깝죠? 2가 가깝죠? 이게 답이겠죠? 자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 우리 예람아 누가 방금 꼈다고 그래. 창문 여세요. 그러면. 아니 제가 지워야 돼.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이 이제 수직선을 놓을 거야. 정수와 유리수는 어디서 놓을 거다? 수직선에서 놓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보면서 뭐 어디까지 풀고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29페이지까지 다 쭉 풀어보세요. 앞에부터 29페이지까지 푸시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애 얘기는 연애 얘기는 당사자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뭐 비님의 얘기도 당사자만 하세요. 잠깐 기다려.
자,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자, 절대값이 배우는데, 절대값까지 배울 텐데, 절대값이 뭐죠? 영이 되게 하는 두 장 사이에 영이 되게 하는 거 아니야? 뭐를 아니 뭐 이상하게 배웠네요. 뭐 절대값을. 모두 영이 아니 영과 거리 아니 영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배웠어요? 옵티머스 프라임. 뭔지 나는 설명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게 알던지 뭐 대충 알고 있는 거죠.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으면. 원점의 점과 원점과 어떤 원점- 수 그 거리. 그래, 원점과 어떤 수의 거리. 그러니까 복수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 남극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남 얘기하느라고 바쁜데 남 얘기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도 보면은 남 얘기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 잘 보세요. 이런다? 이제 딱 들었어?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 얘기해요.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그리고 이게 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원인의 근본이에요. 얘기를 아예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똑같은 얘기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약간 뭐 결혼은 비밀이 있잖아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시면 돼요. 너만 알고 있어.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순간 비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한테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너뿐만 아니라 모두한테 얘기하고 다녀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반 애들이 다 알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유라 맨날 뭔가 얘기하고 궁금하게 해놓는데 안 말해줘. 맞아. 그래서 뭐 진짜 짜증나. 아니 궁금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이제 남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자기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남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걱정을 하면 돼요. 항상 이제 남 걱정, 남 연애만 보지 마시고 자기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은 뭐냐? 절대값이 오늘 제일 중요해요. 절대값 왜 배우죠? 그러면? 절대값 왜 배워요? 이제 그만 놀고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절대값 왜 배울까? 어디다 쓰려고 배우는 걸까? 뭔가 쓰려니까 배우긴 하겠죠. 아무 이유 없이 배우진 않을 거예요. 뒤에서 뭔가 쓰려고 하니까 배우겠죠. 대소관계. 대소관계는 사실 수직선편에서 끝났어요. 대소관계는 되게 간단해요. 대소관계는 최소 몇 개 점이 있어야냐면 2개 점이 있어요. 한 개만 있는데 크다 작다는 나오지가 않죠. 2개가 있고 그럼 수직선에서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라면 뭐라 얘기하면 되냐, 송아야? 거기 가까운 거. 뭘 가까워요? 어디 가까워요? 뭘 멀어요? 저게 다 잘못된 표현인 거죠. 지금 다 잘못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수직선에서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럼 뭐가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두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크냐? 되게 쉬워요. 오른쪽에 있는 놈이 큰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놈이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놈이 제일 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놈이 작은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인 거야. 대소 비교는 뭘 할 줄 알면 끝나냐면 수직선 위에서 표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작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2개가 남죠. 첫 번째 뭐냐? 자, 우리가 이 두 좌표가 있을 때 이제 절대값은 뭐를 위해서 이제 구하는 거냐? 거리를 위해서 구해요. 2개 좌표가 있을 때. 그럼 태겸아, 어떻게 구하죠? 3하고 6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3하고 6. 뭐 0이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고요 그거를. 자, 여기 3, 4, 5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거리인데 요게 거리죠. 세 칸이니까 아마 여기 3에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뭐냐? 서로 빼요. 좌표를 있는 거를 뺀 다음에 뭐 3에서 6을 뺄 수도 있고 6에서 3을 뺄 수 있겠지만 거리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디서 빼야 된다? 큰 데서 작은 걸 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문자 같은 거를 쓰면 누가 더 큰지를 모를 때가 생겨요. 문자를 쓰면. 문자를 쓰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x랑 y가 있어. 근데 누가 큰지 몰라.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중에 좀 쓰게 되겠지만 야 6하고 3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면 6 빼기 3에서 거리 구하는 건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뭐 x랑 y가 있었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근데 x, y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럼 두 점 사이에 구할 때는 뺀 다음에 뭐를 붙이면 된다? 절대값을 붙이는 거예요. 집중을 하세요. 뭐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그거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어차피 뭐 왜 난리니까 이렇게 뭐 어차피 뭐 회복도 안 되는 것 같구만 지금. 어차피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니니까 뭐 일단 뭐 의미가 없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 뭐 가서 뭐 사발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여기 3하고 6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두 점을 빼면 되는데 이렇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가 거리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거리를 구할 때 절대값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절대값 되게 많이 써요. 거리를 구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절대값을 통해서. 자 그러면 3하고 6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3 빼기 6의 절대값이 되든지 6 빼기 3의 절대값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음수가 나와요. 마삼이 나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예요. 6 빼기 3이 돼도 뭐 3이 되겠죠. 결론은 두 좌표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때 우리가 절대값을 정리할 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절대값의 기본 정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원점이 이렇게 있어요. 아, 정신 사나 죽겠네. 야, 왜 이렇게 정신 사납게 하는 거야, 대체? 내가 너무 지금 나중에 사과하세요.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벌써 다 얘기해서 뭐, 다 아는데 뭐,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되는데. 자, 일단 원점으로부터 봅시다. 그리고 송아는 왜 이렇게 너는 난리야, 또, 거기다가.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뭐가? 뭐가 이렇게, 뭐, 누구는 슬퍼한다 그러고, 누구는 뭐, 도파이 터졌다 그러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내가 만약에 좌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 만약에 내가 4하고의 거리라고 했어. 그럼 4에다가 절대값 씌워주는 거죠. 원점과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4의 절대값이라고 하게 되면 원점과의 거리니까 결론은 여기와의 거리인 거야. 그럼 양수인 경우에는 이게 4가 되는 거죠. 왜냐면 4 빼기 0이 될 거니까.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빼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마삼이었어. 그럼 마삼하고 원점과의 절대값인데 마삼 같은 경우에는 0이 큽니까? 마삼이 큽니까? 0이 크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그 거리인데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면 원점과의 마삼의 거리인데 오른쪽이 더 크잖아. 0에서 마삼을 빼는 거죠. 이렇게.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오른쪽 거에서 왼쪽을 빼게 되면서 뭐가 나온다? 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음수를 빼게 되면. 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마마가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몇 칸 가냐? 그러면서 막 세죠. 뭐 몇 칸 가냐 해서 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절대값인 거죠. 그럼 이거 왜 배우냐? 절대값을 왜 배우냐? 나중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할 때 나중에 쓰려고 이제 배우죠. 이 절대값의 개념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거리에서도 쓰겠지만 이런 3과 뭐 마사를 더하게 됐을 때 이런 연산을 할 때 쓰기 위해서 절대값을 배우는 거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더하게 됐을 때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절대값이 더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간다는 걸 나중에 배우게 하기 위해서 뭐를 쓴다? 절대값을 배우는 거예요. 절대값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산할 때, 덧셈, 정수의 덧셈을 할 때 쓰려고 이제 배우고 있다. 그럼 절대값의 가장 기본은 뭐냐? 원점과의 거리가 돼 있고 가장 작은 수가 0이에요. 0의 절대값이 0인 거죠. 0의 절대값이 0이고 여기서 0이 제일 가까운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이 한 칸씩 간 거죠. 거리가 1인 거고 2하고 마이너스 2가 두 칸 갔으니까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0의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절대값이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값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도 절대값이 커지고 이쪽으로 가도 절대값이 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배우게 되는 이유는 거리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런 연산을 쓰기 위해서 이 절대값의 개념을 배운다. 송아야, 절대값이 뭐라고요? 절대값이 원점에서 어떤 수 사이의 거리. 그거를 이제 수직선에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수직선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글씨 써지는 거 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보면 절대값 나오죠? 마이너스의 절대값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하겠지만 이 수직선에서 정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거리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리가 어려울 리가 없잖아요. 절대값이 누가 더 크냐? 원점으로부터 멀리 있는 놈이 더 크겠죠? 쉽게 보자면. 자, 그러면 예제 2번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것부터 나열하시오라고 했는데 한번 나열해 보세요. 예제 2번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놈부터 나열해 보시죠. 원점부터 버리니까. 자, 예제 2번에 3.14. 3.14는 절대값 씌우면 3.14겠죠? 플러스 2의 절대값도 2가 되겠죠, 그냥.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 되겠고요. 플러스 4분의 9의 절대값은 4분의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의 절대값은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큰 수부터 나타내시오라고 했으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3.14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번. 그 다음에 누가 더 크죠? 4분의 9가 더 크죠? 이게 2보다 크니까 이게 2번. 3번은 2가 되겠고요. 4번은 3분의 4. 5번은 1이 되겠다. 이런 순서대로 이제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원점에서 이렇게 다 표현해봐서 멀리 있는 것들 다 찾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수의 대소 관계인데, 수의 대소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보자면 수직선에 표현했을 때 오른쪽에 있으면 더 큰 거고 왼쪽에 있으면 더 작은 거죠. 근데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왜냐면 0을 기준으로 음수는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는 0보다 작겠고 양수는 0보다 크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양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음수보다 당연히 크겠죠?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놈이 크다. 이게 뭔 소리죠?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는 얘기는 정말 알겠지만 0의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절대값이 커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음수 쪽은 이쪽으로 가면 절대값이 커지죠. 그러면 이렇게 양수끼리 있을 때는 절대값이 더 큰 놈이 얘보다 큰 거예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음수에서는 이쪽이 절대값이 더 커요. 음수에서는. 왜냐? 원점에서 멀어지면 절대값이 커지니까. 근데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놈이 더 작은 거예요. 왜냐? 얘가 더 커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더 큰 놈이 어떻게 된다? 더 작은 겁니다. 또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 이거를 다 수직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결론은 정수와 유리수는 다 수직선에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냐?
원점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수직선에서. 이런 것들이 다 수직선 위에서 매칭이 안 되고 잘 모르잖아요? 그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양수 끼리는 여기 양수예요. 이쪽이 양수 오른쪽이죠. 절대값이 오른쪽으로 하면 커져요. 얘가 더 큰 거야. 절대값이 크면. 근데 음수에서는 이 왼쪽으로 하면 절대값이 커져. 왜냐면 원점부터 좀 멀어지니까 이쪽이 절대값이 더 큰 거야. 얘가 더 작은 거야. 그 얘기들이 거기 31페이지에 수의 대소관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 거죠. 근데 결론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까 얘기한 거죠. 두 개의 수가 표현됐을 때 상대적으로 어디 있는 게 크다? 오른쪽에 있는 게 크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직선에서 정확하게 유리수를 표현할 수 있다면 대소관계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만 알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놈이 더 큰 거예요. 그거 표현했어. 내가 뭐 두 수를 이렇게 표현했어. 대소관계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다 작다를 표현할 때 우리가 뭐를 쓴다? 부등호를 쓴다. 그래서 뭐 크거나 같다, 뭐 작지 않다, 이상이다 이런 건 한글이죠? 이런 거 다 외우고 있나요? 이런 거는? 한글은? 뭐 초과하다, 뭐 이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죠? 한글 알려줘야 돼요? 이거 다시 알려줘야 되나요? 아니요.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알 거라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잘 풀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수의 대성관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절대값까지 배우면서 그럼 앞단원에서 뭐를 결론적으로 배웠냐 라는다면 지금 다음 시간에 배우기 전에 이제 빌드업인 거죠. 유리수의 덧셈, 뺄셈 뭐 이런 걸 할 건데 이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기 전에 먼저 유리수에 대해서 먼저 배운 거야. 그리고 절대값을 배움을 통해서 뒷번에 뒷장에서 배우게 되는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도 결론은 어디서 이해를 해야 되냐? 지금 다 똑같아요. 어디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수직선 위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개념들을 다 어디서 이해되냐면 다 수직선 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뭐 그냥 외워 암기만 시킬 수 있어요. 뭐 뿔 뿌리면 플러스다, 맙하면 플러스다. 뭐 이렇게 암기를 우리가 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의 모든 개념의 시작과 끝은 다 수직선에서 시작해서 수직선에서 끝나는 게 유리수의 정수와 유리수의 처음과 끝이. 그러니까 이 모든 개념들이 내가 만약에 수직선에서 이해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정확히 모르는 거고 내가 이 모든 개념들이 수직선에서 다 이해가 되고 있다. 그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난 유리수를 완벽하게 알아요. 그러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 지금 절대값 하면 나오면서 지금 수의 대동관까지 해서 지금 빠르게 스피드로 여러분들이 32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32페이지까지. 쭉쭉.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있다,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되고 있지가 않아요. 망했습니다. 라고 하면 빨리빨리 질문을 하라는 거죠. 왜냐?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외우면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를 보면은 페이지로 올라갈 거냐면 곧바로 38페이지로 갈 건데 뭐 내가 뭐 유형 1번, 유형 2번은 뭐 그냥 풀어주진 않을게요. 민망하니까 서로. 그죠? 유형 1번과 2번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유형 3번도 뭐 사실 뭐 엄청 어려운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질들까지 쭉쭉쭉쭉 하시면 되겠고, 이제 어디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나랑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냐? 유형 5번부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기 시작하는 거죠. 5번부터. 이제 켰다가 바로 꺼지는데, 너 왜 꺼지니? 잔자동 시스템이니? 꺼지지 마. 자, 유형 5번에서 지금 뭘 나타내고 있죠?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아까 강조했던 부분이죠.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됐어. 이제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연습을 했어. 근데 유형 5번까지가 됐다고 봐. 이제 뭐 내가 굳이 안 풀어줘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276번 같은 거 안 풀어줄게요.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믿고 만약에 못 푼다 그러면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근데 유형 6번으로 가면 여기부터 좀 재밌어지는 거죠. 자, 여기부터 이제 약간 응용이 되는데 자, 282번을 보세요. 자, 태겸아. 마이너스 5하고 3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어떻게 구하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어떻게 구하죠? 절대값이 더하고 나누기 1. 두
두 개의 절대값을 더한다면 나누기 2를 해요? 되게 희한한 방식이네요. 그런 방식도 있나요? 보통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보여요? 더한 다음에 나눈다. 그러니까 왜 그럼 더한다면 나눠요? 거리 이렇게 어.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지. 이게 한번 갔다가 또 다시. 한번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네요, 결론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죠. 뭔가 배우긴 했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일단은 그냥 대충 외웠다. 뭐 그런 내용이죠.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난 설명할 때 마이너스 5와 3 사이에 가운데 있는 점이 만약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니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뭐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 만약에 3이 있다고 쳐.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가운데 점에 있어야지 아마 이게 같은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같은 거리가 되면서 여기에 찾는 거잖아, 여기. 그럼 난 여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절대값을 더한다는 게 뭐예요? 절대값 저하고 절대값을 3에서 빼요. 아, 그러니까 두 수의 절대 이렇게 더해? 한 명만 얘기해봐. 한 명만 해봐. 3에서 4를 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어. 나누기를 해요. 그 나누기. 다음에 나누기. 아니, 아니. 한 명만 얘기해. 한 명만. 먼저 더한 다음에 나누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서 3에서 빼야지. 응. 그 3 마이너스 5에서 더하거나 3에서 빼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서 더하거나 왼쪽에 있는 숫자에서 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자기가 뭐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 지금.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죠, 송알? 두 점 사이에 어떻게? 방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내가 뭐 들었어요? 나 분명히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배우지 않았어요? 절대값 아니야? 아닌가? 마이너스 5랑 3 사이에서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우긴 했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뭐 배우진 않았지만 큰 데서 작은 거를 빼면 된다라고 하기도 했고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된다고 하기도 했고 그죠? 아니? 그랬어요. 뭐 아무도 안 들었네?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 뭐 아무도 못 맞추고 있죠. 지금 뭐 다들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그냥 보시요. 아니 마이너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봅시다.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치면 우리가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썼다고 쳐. 마4 마3 마2 마1 0 1 2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게 거리는 이게 총 몇 칸 같냐로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총 몇 칸 같죠? 10칸. 이게 8칸이잖아요. 아니 이 8칸인 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 못 세요? 혹시 나는 이 8칸에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지금 한 번 처음 도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한 번 돌았었잖아. 안 돌았었어요? 돌았었죠?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들 헤매고 있는데 잘 봐. 이 3에서 배웠던 거잖아. 이게 한 번도 안 배웠던 게 아니잖아. 큰 데서 작은 거를 빼면 이 거리가 나와요. 우리가 구할 때. 두 개 거리는 3 빼기 마이너스 5가 돼서 몇이 된다? 8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숫자로 세면은 이게 8칸이 되는 거예요. 그럼 8칸에 있으니까 가운데 있으려면 이 8칸 중에 몇 칸만 가야 되겠어요? 4칸, 2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나눈 게 바로 4칸 간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왼쪽으로 4칸에 갔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아니 나누기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설명한 거를 생각해보라니까 수의선에서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왼쪽으로 하면 빼면 되는 거고 여기서 가면 오른쪽으로 더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거리를 구해야 하는 거죠. 거리를 구하는 거야 첫 번째.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걸 몇으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는 거야. 왜냐? 반절만 가면 되는 거니까.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뺀 거를 2로 나눈 거를 4죠. 4야 아니야? 4가 나오죠. 이 거리가. 그러면 이쪽에서는 더하면 나오는 거고 이쪽에서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했자면. 빼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인 건데 지금.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나타내다 보니까 이거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빠르게 한 거야. 봐봐. 내가 여기서 여기를 빼. 그러니까 3에서 마이너스 5를 뺀 다음에 2로 나눠요. 얘를 어디다가 더한 거야? 이게 더하면 마이너스 5에서 더한 거야. 이게 가운데 만약 우리가 표현하자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기서 여기 가운데는 좀 어떻게 구하냐? 이 거리를 구해요. 2로 나눠요. 그럼 반절인 거죠. 이 반절의 거리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는 그 반절만큼 더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빼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했더니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오냐? 앞에서 배웠던 아까 얘기했던 통과가 마이너스 5랑 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 자, 결론은 이거를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하냐면, 자, 잘 보세요. 이제 조금 이제 쉬워서 안 듣는 건지, 너는 앞에 좀 봐, 이제. 태경아, 뒤를 보지 마. 너만 잘하라니까. 남 걱정하지 말라니까. 왜 맨날 남 걱정합니까? 자기 걱정만 하세요, 제발. 남 걱정 안 해도 잘 살아요. 여러분 걱정만 하세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거를 만약에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 거리는 뭐가 되냐? 이 거리는 뭐가 되냐? B 빼기 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반절이 뭐냐? 2분의 B 빼기 A인 거예요. 이거를 A에서 더하게 되면 이 거리만큼을 더하게 되면 이게 바로 반절만큼 간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결론은 빼요. 빼는 게 거리의 기본인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 게 거리의 기본인 거고 거기서 2로 나누면. 그러면 2분의 B-A에다가 A를 더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배우게 되면. 그래서 이걸 분수로 바꾸면 얘가 뭐가 바뀌죠? 2분의 2A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플러스 B-A가 되는 거고 계산해보니까 이게 A가 2에서 A를 빠지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랑 B의 같은 거리에는 점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 A랑 B를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나온다? 2로 나누면 나온다.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암기를 하고 있을 때는 두 점 사이의 중점을 어떻게 구합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거. 중점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중점이라 부르는데 어떻게 구하냐? 두 좌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는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뭐냐면 좌표를 설정함을 통해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빼면 돼요. 좌표끼리. 안 세도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안 세도 돼요.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는 거에 우리가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거 이제 아직 안 배웠다 쳐. 그러면 정말 숫자를 세는 거야. 8칸이고 그 중에서 반절만 가니까 4칸 간 데가 어디냐. 이런 걸 안 배웠다고 치면 덧셈 뺄셈이 안 돼. 안 배웠다고 치면 진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수직선에서 8칸 간 다음에 반절 간 거는 몇 칸 갔냐? 4칸 갔네? 그게 몇이지? 이렇게 세는 게 가장 기본으로 아무것도 안 배웠을 때 내가 무상태 아는 게 수직선밖에 없어. 이때 배우는 거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배웠다. 그러면 이 공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가 해보면서 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284번을 보면 자, 잘 보세요. 280은 수직선 위에서 두 수가 있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몇이다? 14예요. 그죠? 두 점으로도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가 3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 개념을 잘 모르면 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4라는 얘기는 이게 뭔 소리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4라는 얘기는? A랑 B 사이 거리가 그러니까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겠지만 누가 더 클까요? B가 양수니까 아마 B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지만 B 빼기 A가 뭐라고 한 거냐면 지금 14라고 한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좌표를 뺀 거로부터 나오는 거죠. 큰 데서 작은 거리 뺀 거로. 그 다음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3이다 라고 했다는 거는 A랑 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그게 몇이다? 이게 3이다. 이렇게 수식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수식적으로. 만약에 이게 이제 안 되면 슬프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수직선에서 그려서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푸냐? 잘 보세요. 노가다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걸 알면 좀 더 빠르게 풀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실제적으로 이제 아마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맨 처음에 일단 거리가 14라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뭐가 되냐?
14인 거는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7하고 뭐가 되는 거죠? 7이 되는 거야. 이게 14인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럼 여기서 중점이 3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거 한 칸씩 다 이동하는 거야. 한 칸씩 다 옮기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0이었잖아. 그럼 그 다음에 중점이 1이 되려면 얘네들 다 몇 칸씩 가면 돼? 이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되나? 14가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한 칸씩 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6으로 가고 여기가 이제 8로 가면 중점은 뭐로 바뀌는 거야? 1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저런 공식을 이제 모르고 이제 어렵게 풀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더 가. 그럼 얘가 여기로 가. 마이너스 5로 가고 여기가 9로 가면 그 다음 중점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배터리 문제인가요? 일단 뭐 계속 다시 킬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하나 사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한 칸 더 가면 여기 뭐가 되는 거죠?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점이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은 중점이 3이라고 했잖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랑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B 값이, 그래서 B가 양수니까 얘가 B인 거고 얘가 A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르면은, 이렇게 가장 기본이 0인 거에서 한 칸씩 다 이동했다. 그러면 이제 중점도 한 칸 이동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고 한다 그러면 수직선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공식을 안 배웠을 수도 있잖아. 이런 건 다 몰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수직선에서 노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여러분들 원하는 건 뭐냐면 수직선에서 생각하는 거를 계속해라. 고민해라 이거. 수직선에서 표현해라 이거. 그냥 막 대충 외워서 풀지 말고 그럼 못 풀어요. 이런 게 외워서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라는 거죠. 수직선에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풀자.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대부분 푸는 게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3인 두 수를 나타내는 주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절대값이 285번이 있다면 뭐 이런 거죠. 0을 기준으로 거리가 3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 이렇게 3칸 가면은 이게 3인 거예요. 왼쪽으로 3칸 가면 거리가 3인 거예요. 이게 마 3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값이 3인 거는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돼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에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몇 칸 같죠? 6이에요. 사실은 뭐 모르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걸 몰라. 그럼 그냥 세는 거예요. 진짜. 가장 근본이 다 세는 거죠. 이렇게. 6칸 같다. 저 점 사이의 거리는 6이다. 뭐 이런 거죠. 진짜로.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를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노는 걸 원하는 거지. 정말 잘 됩니까? 이런 거? 쉬워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면 되겠고, 그러면 어려워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면 절대값까지 하고 끝낼 건데. 자, 그러면 절대값의 성질을 볼게요. 절대값의 성질. 여기도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4분의 11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절대값이 4분의 11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문제에서 조금씩 이제 문제 바뀌고 있어요. 몇 번이냐면 29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실수로 놀고 있는데 절대값이 4분의 11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니까 자 보세요. 0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4분의 11이 되는 게 어디냐면 절대값이 이렇게 커져. 이쪽은 4분의 11인 거죠. 이게 몇이야? 4, 2, 8이니까 얘가 2하고 몇 사이에 있는 거죠? 몇 사이에 있는 거죠? 3 사이에 있는 거죠. 4분의 11이야? 이게 절대값이 4분의 11. 이게 절대값 4분의 11. 여기까지. 왼쪽으로 가면 어디가 되죠?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있어 없어?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1이 이쪽이 이제 4분의 11이 되는 거죠. 요것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정수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1보다 가까이 있어야 돼요. 원점에서. 그리고 4분의 11보다 가까이 있는 거는 얘하고 누구까지 얘기하는 거죠? 얘까지 얘기하는 거죠. 요것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보다 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니까 절대값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에서 몇 개가 된다? 5개가 되는 거지. 근데 봐봐. 약간 문제를 응용시킨 게 뭐냐면 몇 번이죠 이게?
294번. 절대값이 3 이상 5분의 23 이하인 정수를 모두 구하세요. 이걸 한번 좀 풀어보세요. 294번.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약간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꼬아놨죠? 294번. 294번은 조금 더 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직선을 한번 표현해보라는 거지.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릴 때는 수직선에서 노는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들은. 이게 수직선에서 잘 표현이 안 되면 내가 완벽하게 잘 알지를 못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3인 건 먼저 찾아보시고요. 원점이 있겠고 절대값이 3인 거는 3칸 간 거. 여기가 3인 거죠? 3칸. 3일 거고 왼쪽으로 3칸 간 게 마3이겠죠? 이게 절대값이 3인 거죠. 이게 절대값이 3인 거예요. 두 개.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절대값이 5분의 23이면 어디 있겠어요? 5, 25보다 작으니까 4하고 어디 사이에 있냐면 5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5분의 23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여기 5분의 23이 있다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마4랑 마5 사이에 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5분의 23이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5분의 23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절대값이 3 이상이야. 절대값이 3이라는 경우는 이 3보다는 안쪽에 있어야 돼? 멀리 있어야 돼? 멀리 있어야 되는 거야. 절대값 3 이상이니까 원점부터 3보다 멀리 있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3 이상이라는 얘기야. 3보다 멀리 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3보다 멀리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또 원점에서 또 뭐보다는 가까이 있어야 돼? 5분의 23보다는 이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하. 이쪽으로. 쉽게 보자면. 그러니까 3보다는 크지만 5분의 23보다는 작은 데 있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거. 그래프로 보자면. 정확하게. 절대값이 3 이상이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는 크면서 이쪽에 있으면서 절대값 5분의 2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직선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야.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실선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때 이 범위 내에 있는 뭐를 찾아라? 정수를 모두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하지만 여기 정수 누가 있냐?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일단 정수 첫 번째 누가 있죠?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3이 있는 거죠. 포함됐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또 누가 있는 거죠? 3이 있는 거고 여기는 또 누가 있는 거죠? 4가 있는 거죠. 이게 답은 4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직선 안에서 절대값을 찾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이해해야지만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대충 푸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뭐 암기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응용하겠다. 그리고 이 좌표를 나타냄을 통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거리를 구하는 거는 좌표끼리 서로 빼면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다 세는 게 힘들잖아. 언제 다 세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 좌표를 빼는 거가 거리라는 거를 모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세는 거야. 수직선에서 표현한 다음에.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선생님 이게 매번 세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걸 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공식들인 거죠. 그걸 빠르게 표현하는 거지 수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를 익숙해져야 되냐? 수직선에 익숙해져라. 절대값도 수직선에서 익숙해져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다 모든 걸 설명하고 이제 거기서 통합시킬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뭐 여기 정수 유리선 여러분들 이제 노가다 부분이라고 해서 이해를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냥 약간 외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웬만하면.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 너무 어려운 개념 아니죠 아직까지는. 절대값이랑 뭐 크다 작다 정도의 개념은 표현하는 것들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집에서 열심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숙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좀 많이 풀어주긴 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거냐면 이 RPM으로 38부터 이제 42페이지까지를 해오는 거죠. 38부터 42페이지까지인데 뭐 내가 풀어준 것도 있을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다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5페이지처럼 보이지만 3페이지나 뭐 4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왜냐면 내가 이제 풀어준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5페이지는 아니다. 한 4페이지 정도, 한 4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내가 풀어준 문제가 있으니까. 20.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절대값의 뭐 나머지 것들을 좀 풀어주고 여기다 좀 풀고 내가 금요일날 뭐 한다고 했죠? 이번 주 금요일날? 테스트. 테스트를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집에서 틀린 것들 다시 한번 연습 좀 해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복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금요일 테스트를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도 다 시켜져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려 선생님이 엄청나게 빠르게 끝내줬어요.